이제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현대 오토에버요. 현대 오토에버요.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요? 네, 13만 원에 20%요. 13만 원에 20%요. 네네.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떤 네, 부분이 감사합니다. 가장 어떤 부분이 고민이실까요? 제가 엄청 수익을 많이 봤는데요. 네. 익절을 해야 될지 저는 장기적으로 가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익절을 지금 해봐야 될지 아니면 홀딩을 해봐야 될지 고민이신 거죠? 네네네. 네,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계속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도 우선 상담 종목인데 현재 수익 중이시거든요. 내가 한번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펜말 네, 들어주세요. 유창희 대표님이요. 네, 유창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3만 원이면 되게 작년 말이나 올 초에 사셨겠네요. 아니에요. 4, 5년 됐어요. 4, 5년 되셨다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조금 고생도 좀 하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뭐 네네네. 큰 고생이라기보다는 좀 횡보를 하다가 올라온 거니까요. 네네. 일단은 최근에 왜 올라오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네. 네,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현대 오토웨브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1월 달에 한번 움직였었던 거는 이제 그때 깐부 해동이라고 하죠. 현대, 삼성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엔비디아, 젠성화와 같이 치킨 회동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네네. 그때 이제 엔비디아가 GPU를 공급한다고 하면서 현대차 그룹이 좀 수혜를 입었었죠. 특히 엔비디아가 차세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해서 현대그룹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엔비디아는 많은 것을 그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현대차가 지금 유일하게 지금 다른 완성 업체들 대비해서 못한 게 자율주행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엔비디아 협업을 하게 되면 현대차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게 현대 오토웨버거든요. 그래서 현대 오토웨버가 같이 주도를 해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그때 당시 올라왔었고, 약간의 조정 이후에 최근에 올라오는 거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 프로젝트가 지난주에 좀 공개가 됐고, 오늘 관련돼서 로봇이 또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현대 오토웨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표가는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어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최근에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분위기가 계속 좀 가고 있는 거라면, 또 트럼프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트럼프 정부가 로봇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뭐 3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표가라는 게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이제 비중이 20%이시고 약간 이익이 크게 나셨으니까 뭐 일부 좀 이익 실현하고 나서 좀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빠르면 뭐 이번 달 중으로도 일단 35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로봇 모멘텀까지 해서 또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30만 원 이상으로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좀 해소되셨기 바랄게요. 저희 우선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 보이는 것처럼 SK하이닉스 로보티즈 들고 계신 시청자님을 찾고 있으니까요. 022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대성산업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오늘 샀는데 6,500원예. 100%예. 대성산업 오늘 사셨어요. 예. 6,500원에 100%. 네, 비중도 너무 크시고 오늘 크게 떨어져서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어떤 게... 왜 샀나 하면은요. 네. 천일고속하고 같이 놀더라고요. 네. 천일고속이 9방 상 갖고 요것도 천일고속 상 치면 요것도 상 치고 네. 이런데 벌써 그 천일고속은 한 상을 올려놨고요. 네. 그래 요것도 이제 상한가 물랐고 이제
그 내가 100% 한번 여봤거든요. 네. 올라가디만은 뭐 빠르르 내려오지만은 6,500원 탁사부에 주르륵 미끄러져가 있어요. 네. 그래 사는 이유는 개성산업이 그 서울 남부 터미널 주변에 네. 큰 재산들이 지금 많다고요. 네. 재개발 때문에 이 회사가 그 수십억, 수조가 흘러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아, 천일고속 관련해서 수익 보시고 싶어 사셨는데 정말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선생님께. 네, 유창희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너무 공격적으로 사신 거 아니신가요? 예. 네. 안 살기인데, 예. 네. 천일고속이 꼭 따라하더라고요. 똘마에 돼가지고. 천일고속 똘마에 돼가지고. 네. 쌍은 천일고속 올려놔두고, 예. 그래, 요것도 이제 빠르르 올라가더라고요. 쌍 칠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했는데, 예. 전 사실은 천일고속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저는 이거는 약간의 좀 좋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10배가 올라왔는데 시가총액이 5천억이에요. 그 전에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 수준이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고터 개발이 관련해서 글쎄요, 고터 개발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것이지 승인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승인이 떨어지기도 쉽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전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거를 옮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물론 이게 계속 뜨거운 감자였죠. 계속해서 천일고속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번에 말고도 그 전부터도 10년 전, 15년 전부터도 계속 개발을 하고 싶어는 해왔는데 막상 이걸 개발하려고 했을 때 그 큰 터미널이 어디로 옮겨갈 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부터미널도 지금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개발 신청한다라는 뉴스만으로도 주가가 올라왔지만,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리그인 것이지 일반 투자자가 투자할 만한 매력은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대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은 땅 값어치가 올라갈 거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고터 주변의 땅값은 지금 엄청 비싼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재개발된다고 해서 그 주변의 땅값이 지금 예를 들어서 평당 뭐 5천만 원, 1억 하는 게 갑자기 2억하고 3억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지금 그 서부터미널이라든지 천일고속이라든지 서부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지분이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그 주변에 땅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땅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회사를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고, 지금 6,500원의 비중이 100%이셔서 또 이게 워낙에 알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저는 일단 손해를 좀 측정 지으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가 좀에 더 있어 볼까요? 안 그러면은 바로 팔까요? 뭐 일단은 내일 뭐 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해놓고 흐름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좀 정리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절반 매도를 일단 한 후에 순차적으로 계속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 고민에 대한 답이 좀 되셨기 바랄게요. 저희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언제 전화가 갈지 모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T-아이노베이션인데요. 네. 이 비중은 매수가는 17,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입니다. 17,500원에 50% 맞으실까요? 예예. 네, 현재 수익권이신데 어떤 부분이 고민이실까요? 이게 좀 제가 좀 사가지고 다시 20%를 추가로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익 중인데 제약바이오가 좋아진다고 해서 했는데 네. 그게 지금 계속
안 올라가고 이게 지하 이노베이션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분위기가 좀 좋은데 이 종목은 계속 내려갔어서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어떤 전략 좀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그래도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오늘도 바이오 종목들이 또 강하게 올라줬는데 내가 한번 꼼꼼히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여쭤볼까요?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일단 GI 이노베이션은 아마 시청자님도 좀 알고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 관련돼서는 수익화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번 연도 안에 반영이 될 것이고 수익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 항암제 관련돼서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아마 이제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기술 이전 모멘텀 있는 기업들은 최근에 시세가 엄청 강했는데 왜 이 기업만 안 갈까 좀 의문도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모멘텀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안 좋은 이슈가 없는 건 아닌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에서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아는 사람들은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걸 알지만 재료 자체가 이제 우리가 기술 이전 관련된 기업 하면 먼저 떠오르는 탑5 기업들 안에는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수급이 더 활발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기술 이전 종목군들이 더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관련돼서 약간은 소외된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갑자기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확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될 수는 있다.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건데 비중이 50%이시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GI 이노베이션이 지금 빠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약간 박스권으로 옆으로 기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청자님 입장에서 더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뭐 수익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항암제에 대한 기술 이전 모멘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가끔 우리가 보면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을 못 받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추후에 부각으로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단 좀 지지부진하게 갈 수가 있는데 모멘텀 자체는 좋지만 이 기업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도가 좀 약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나는 너무 답답해라고 하시면 비중은 조금 줄여놓으시고 남은 비중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고요. 아니면 난 원래 성격이 한 종목을 좀 비중을 실어놓고 시간 좀 걸려도 지켜보는 게 좋아라고 하신다면 이대로 끌고 가시는 것도 좋다.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수급도 괜찮고 재료 자체도 괜찮아서 보유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다소 소외된 흐름이 있지만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비중 축소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꼭 원하시는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56만 3천 원에 30%예요. 56만 3천 원에 30%요. 예.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예. 아, 최근에 하셨는데 최근에 매수가 계속 빠져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앞으로 다시 매수가 이상으로 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역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내가 한번 SK하이닉스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은 전문가님.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매수가가 조금 높으셔서 약간은 걱정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린 건 지금 결국에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만 두고 보는 것보다 우리가 좀 크게 봤을 때 지금 뭐 TPU도 그렇고 계속해서 에이직 반도체,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칩을 본인들의 스타일에 맞게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는 다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고 또 뭐 낸드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디램 현물 가격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오늘 SK 하이닉스는 HBM 관련돼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삼성전자 대비해서 살짝 주춤했던 부분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눌려 있었는데 뭐 HBM4 관련돼서 테스트 통과했고 파운드리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살짝 주춤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두 기업이 같이 가는 구조도 될 수 있어요. 지금 뭐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계속해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HBM 관련돼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좀 부담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결국 뭐 영업이익 추정치를 계속 상향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라던가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시간이 살짝 지금 좀 걸리는 부분들, 좀 아쉬운 흐름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다시 우상향 기조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56만 3천 원이라서 가격이 살짝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뭐 시청자님 어차피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 장기적으로 보시려고 매수하신 거죠?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결국 내년에는 영업이익 더 좋아질 거고 앞으로 매출, 영업이익, 메모리 기업들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국면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저는 60만 원 이상의 가격대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목표 주가 진짜 100만 원 이상까지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지금 당장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60만 원 이상은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전에 고점 64만 6천 원도 돌파 가능하다. 일단 중기 장기적으로는 80만 원 이상까지 도 가능하다라고는 보는데 시청자님의 성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60만 원 이상의 수익권에 왔을 때는 좀 비중 줄이고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어서 좀 더 답답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장기 시각으로는 충분히 보유하고 가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여전히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60만 원 이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꼭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노브티지요. 로보티즈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8만 5천 원에 15%. 28만 5천 원에 15%세요. 네. 네. 그래도 수익권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네, 어떤 부분이 고민이실까요? 얼마 정도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그걸 여쭤보려고요. 그러셨어요. 얼마 정도에 좀 매도를 해봐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일단 홀딩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해 정말 강하게 시세가 나와줬는데 내가 한번 목표가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유창희 대표님께서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유창희 대표님이요? 네, 유창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근데 너무 좀 비싸게 사셨네요. 오늘 사신 거죠? 네. 오늘 사셨는데 목표가 물어보시면은 너무 빠른 거 아니세요? 그래도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저는 로보티즈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올해 로봇의 대장은 로보티즈이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표가가
저는 일단 이런 분위기라면 뭐 3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 11월 달에 한번 찍고 좀 조정이 나왔을 때 20만 원을 버텨주지 못하면 좀 위험할 뻔했었는데 이걸 빠르게 회복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추가 상승을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회사가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대감은 있는데 사실 그 기대감이 다 LG에 대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슷한 모습을 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급한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한 3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전후로 해서의 어떤 박스권의 흐름이 연출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돌파가 되면 새로운 시세 한 35만 원, 뭐 36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 2, 3만 원 이상 올라오게 된다라면 조금 일부를 비중을 줄여놓고 또 흐름을 보면서 또 로봇에 대한 어떤 테마가 내년 1월에도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5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하지만 이 박스권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32만 원에서 33만 원 그쯤에서 비중 축소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원하시는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